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이번 영상은 뭐 인트로 따라 없이 그냥 바로 스트레이트로 여러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우리 카카오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상장된 카카오 삼형제만 시총을 좀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카카오 지금 현재 68.4조 원 정도라고 계산을 해볼까요? 68.4조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뱅크 기준으로는 또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고 카카오뱅크 오늘 종가 기준으로 42.1조 정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카카오 게임즈 기준으로 놓고 보면 한 6조 조금 모자라거든요. 한 300억 좀 넘게 모자라니까 6조라고 그냥 쳐볼게요. 그러면 116.5조가 돼요. 현재 카카오 삼형제만 놓고 보더라도 116조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야, 이게 자, 메모장 같이 켜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서 현재 뭐 우리가 뭐 어렵게 뭔가 계산을 하거나 그럴 건 아닌데, 얘네들이 현재 지금 상장된 걸로만 놓고 봤을 때도 이 카카오 형제들에 대한 규모가 어느 정도냐라는 거를 한번 체감시켜 드리고 싶었어요. 카카오 삼형제 시총 합산 1일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116.5조 원 정도 산출이 됩니다. 자, 거기다가 우리 지금 또 앞두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진짜 금융 플랫폼이 온다라고 하면서 카카오페이가 10월 14일날 코스피에 입성한다 라는 내용이 또 노출이 되고 있죠. 공모가 6만원에서 9만원으로 뭐 이렇게 해서 뭐 하향 조정됐다, 비교 그룹에 글로벌 핀테크 업체를 추가한다 뭐 등등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글로벌 같이 동종업계 기업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저 정도 이 이상의 수준은 좀 비쌀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뭐 보시면은 쭉쭉쭉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제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좀 메인으로 드리고 싶은가 하면은, 얘네들이 상장이 된다라는 거는 물론 좋은 건 맞아요. 이제 상장을 하면은 어쨌든 그만큼 기존에 평가받았던 금액 대비해서 뭐 더 커질 수도 있고 안 커질 수도 있고, 뭐 그건 뭐 사실 상장을 해봐야 아는 거고, 장외 거래보다 뭐 장외에서 평가받았던 시총보다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정상적인 밸류를 평가받거나 뭐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금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뭐 지금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상장을 해야 최종적으로 거의 그래도 뭐 마지막까지 왔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최종 목적지까지 왔다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 거기서부터는 이제 규모를 열심히 키워 나가는 게 이제 그 다음 과제인 거고. 자, 그렇게 해서 비교를 좀 놓고 해보면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에도 카카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최근 댓글에 제가 그런 어떤 회원님께서, 시청자분께서 카카오가 아무리 뭐 성장성이 그렇다라고 해도 시총 2위를 가는 건 너무 무리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이 계세요.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반박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물론 회원님, 우리 시청자님께서 구독자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댓글을 달아주신 분께서 그 의견이 뭐 무조건 맞다 틀리다는 아닌데, 저의 의견은 그래요. 하이닉스, 자, 제가 이제 하이닉스랑 비교를 해가지고 막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하이닉스 시가총액이 지금 78.6조 정도 나오고 있죠. 하이닉스가 78.6조, 그 다음에 카카오가 68.4조 정도가 돼요. 그죠? 그러면은 한 10조 조금, 10.2조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물론 우리가 시장이 더 좋고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카카오 가치도 올라가고 하이닉스도 같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카카오가만 올라가고 하이닉스가 빠지는 경우들도 물론 있을 것이고, 근데 어찌됐건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는 10.4조 원 정도의 시총 차이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 정도의 차이가 좀 나타나는데, 우리 그 댓글 남겨주신 분이 성장성을 고려하더라도 시총 2위는 무리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장성을 고려를 했으면 시총 2위가 무리가 아니죠. 카카오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단독적인 시총만 68.4조 정도인데, 여기서 10조 원의 추가적인 성장성의 프리미엄을 못 받느냐 한다라고 하면은 못 받는다라고 평가를 할 수는 없는 수준이지 않을까. 그래서 물론 하이닉스도 같이 성장을 계속해서 보일 것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이 속도와 격차라는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하이닉스가 차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서의 어떤 모멘텀이나 추가적인 이슈가 붙을 만한 내용들, 그 다음으로 놓고 봤을 때는 카카오 같은 지금 어떤 최근 10년간의 약간
신규 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신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쵸? 최근 10년만 놓고 보더라도 그쪽에서 앞으로 또 커갈 수 있는 범위를 본다면, 물론 반도체도 지금 현재 반도체 기준에서 여러 가지 기술력과 뭐 다양한 것들로 인해서 반도체 산업이 지금 죽어버릴 수는 없죠. 당연히 물론 무조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니까, 미래의 먹거리이고 미래의 꽃이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도 맞지만 이 플랫폼이란 사업과 반도체를 직접적으로 비교해서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직접적인 비교는 안 되지만 각각의 성장성을 고려해서 각각의 어떤 그런 그래프들과 앞으로 전망을 비교를 해서 그 추이를 갖다가 비교는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템포적인 부분으로 놓고 본다면 저는 카카오가 시총 2위를 당장 간다는 아니지만 그 자리를 못 갈 녀석은 아니죠. 그냥 카카오니까 무조건 간다 이게 아니라 여러 가지들을 계산을 해보더라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자격은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삼성전자처럼 1위가 압도적으로 비중이 너무 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2위 자리라는 게 지금 솔직히 1위 빼고는 다 고만고만해요. 지금 코스닥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외하고는 다 고만고만해서 언제든지 변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판단에는 지금 뭐 자회사들 상장 이런 걸로 인해서도 마찬가지고, 사실상 카카오 삼형제 시총 합산을 해보면 현재 삼형제만 놓고 보더라도 116조 원 정도고, 페이도 뭐 한 10조 좀 안 되는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6, 7조 원대였나요? 그 정도 평가를 또 받고 있는다라고 하고 하면은 그것만 해도 벌써 120조 가까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2위 자리를 꿰차는 게 불가능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카카오는 별도적으로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카카오 자체만으로도 계속해서 실적의 성장세가 너무나 매년 두 자릿수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는데, 카카오라는 그 어떤 중심적인 플랫폼 안에서 다양한 파생 플랫폼들이 지금 다 각각의 성장들을 하고 일어나면서 뭐 적자를 봤던 모빌리티도 흑자로 전환해서 대폭 큰 성장까지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자리매김해서 결국에 카카오의 생태계를 구축을 하는 그 시점을 놓고 본다면 아직도 솔직히 갈 길은 멀었고, 또 그 어떤 카카오의 생태계라는 그런 어떤 미래적인 부분이 다가온다라고 해도 우리는 오히려 더 땡큐예요. 더 편리한 게 많으면 많았지 불편한 건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여러분들 카카오톡을 쓰고 카카오 뭐 모빌리티 카카오티 같은 걸로 택시와 대리기사를 잡고,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와 또 뱅크로 금융 플랫폼을 이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카카오 쇼핑하기나 송금하기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지인들과 다양한 교류를 하시고, 이거 쓰면서 불편한 게 있어요? 그 절차와 과정, 뭐 예를 들어 얼굴 인식 이런 게 불편할 수도 있고, 요즘 같은 경우에 막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그런 거 말고 이 플랫폼 자체를 이용하는 게 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냐고요. 사실 불편함을 안 주죠. 왜? 마음에 안 들면 안 쓰면 되니까. 있으면 좋고 없어도 말아요, 이런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는 이 앞으로의 이런 카카오 생태계 보시면 여러분들도 자연스럽게 이미 물들어서 이미 벌써 카카오의 생태계에 있는 거예요. 유튜브를 하루 안 볼 수는 있어요. 카카오를 하루 안 접하는 날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쵸? 그러니까 이미 우리 일상생활에 다 녹아버렸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내 일상생활에서의 그 카카오의 범위를 앞으로 더 넓혀버린다라는 거죠. 생태계가 더 넓어지면서 우리가 카카오 틀 안에 갇히게 될 그게 더 커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결국엔 다 뭐예요? 모든 카카오에 이용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결국에 카카오의 실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각각의 이제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물론 카카오 기준으로 했을 때도 어떤 지주사 역할을 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주사의 프리미엄 할인율을 적용을 해줘야 되는 건 맞지만, 카카오가 지금 당장 뭐 밸류가 비싸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맞아요. 저도 카카오가 급등을 했을 때는 밸류를 따지고 들었죠. 그래서 뭐 다른 뭐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네이버 다 비교를 해봐도 비싸다. 그리고 뭐 지금 여기 추가적으로 말씀하셨던 게 영업이익, 고밸류,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좋아요. 이런 관점 너무나 좋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렇죠. 하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앞으로에 있을 것들을 먹어가면서 주가가 상승을 보이는 종목이에요. 카카오 계열사들이 특히나 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현재 수준의 밸류로만 따지면 카카오는 공매도 신나게 두드려 맞고 다 빼야죠. 지자리 찾아갈 거면 빼야죠. 그렇지 않은 종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가는요, 실적의 함수는 맞아요. 주가는 실적의 함수는 맞아요. 맞는데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이 실적대로만 100%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카카오가 앞으로 무조건 실적대로만 가느냐? 근데 사실 실적이라는 것도 카카오는 계속 우상향이기 때문에 주가도 우상향은 보이긴 보이죠. 결국에 맞기는 맞는데 무조건 밸류가 지금 현재 기준에서 비싸니까 뭐 싸니까 이거를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주식은요, 밸류를 평가하는 시기가 딱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주식시장에서 종목의 밸류를 평가하는 시기는 딱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 첫 번째 뭐다? 실적 시즌. 당연히 실적 시즌에는 밸류를 따지죠. 그죠? 실적 대비해서 더 비싸냐 싸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급등이나 급락을 보였을 경우. 급등이나 급락을 보였을 경우에는 밸류 대비 싸다, 밸류 대비 비싸다. 이거를 그때 평가해요. 지금처럼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이런 잔잔한 이런 시기에는요, 밸류를 굳이 그렇게 크게 따지고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앞으로 어떤 선행적인 실적과 이런 걸 비교를 했을 때 너무 저렴해요 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앞으로 2021년 말 22년까지 벌어들일 돈에 대비해서, 벌어들일 영업이익에 대비해서 지금 너무 저렴해요 라고 평가를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그런 똑같은 내용으로 들어오진 않는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밸류를 따진 두 가지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실적 시즌과 급등과 급락을 보이는 시점에서는 밸류를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밸류를 따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종목을 나랑 누구 딱 타인 한 사람 1대1로 거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 이 종목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해도 나만 알고 있고 나만 그걸로 인해서 평가를 이 종목을 하면 가격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시장에서 지금 뭐 때문에 얘를 보고 있고 뭐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거나 부정적으로 보거나 어떤 항목으로 메인 삼아서 보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같이 살펴보시면, 아무튼 카카오는 지금 기준에서는 그냥 또 지금 현재 위치 기준이라고 놓고 봤을 때는 단순하게 우리가 뭐 실적이 비싸니까 뭐 싸니까 이런 거를 따질 지금은 그런 타이밍은 아니죠. 시기적으로 그런 타이밍이 아닌 거죠. 지금은 적어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성장성에 배팅을 하시는 게 맞는 거고, 그 중심엔 당연히 카카오가 있고 물론 2차전지 쪽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이 카카오 생태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저도 너무나 또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 자회사들이 이렇게 하나씩 상장이 되면서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과 시장에 끼치는 어떤 여파들을 좀 비교를 해보면 카카오 시총 2위 자리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하이닉스가 같이 성장을 하더라도 그 자리를 한 번은 또 꿰뚫고 올라가서 자리를 잠시라도 차지할 수 있는 거고, 그 10년 주기로 이제 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잖아요. 10년 주기로 보통은 통상 현재까지는 그랬어요. 현재까지는 앞으로 무조건 10년 주기라는 건 아니지만 통상 10년 주기로 이 산업의 흐름들이 바뀌고, 그러니까 주도 산업 자체가 흐름이 바뀌어요. 아시잖아요. IMF 때부터 해가지고 우리 옛날에 뭐 2차, 3차, 4차까지 해서 산업 어떤 혁명들을 좀 보면은 이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산업의 생태계가. 그래서 그 중심에는 지금 우리는 또 이런 플랫폼 산업들에 대해서 단순하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우리 뭐 부모님 세대 또 우리 선생님분들은 이런 어떤 플랫폼들에 대한 게 낯설 수밖에 없죠. 그죠? 한참 젊으실 때는 뭐 잘 써봐야 막 삐삐 쓰고 막 이랬던 거잖아요. 그래봐야 뭐 그것도 십몇 년밖에 안 됐는데 사실은. 그러니까는 지금 모든 것들이 낯설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이렇게 시대가 바뀌는 속도가 너무나 빠를 텐데,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지금 Z 폴드처럼 이렇게 그 뭡니까 안테나 쭉 뽑아 쓰는 핸드폰, 아니면 벽돌폰 이런 거 쓰고 계셨잖아요. 그저 무선으로 전화를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로도 너무나 신기했던 시절들이 있잖아요. 지금 안테나 뽑아요? 안테나도 없어져. 핸드폰이 뭐 진짜 종이 조각처럼 가벼워져. 핸드폰 화면이 접혀. 이제 화면도 막 말려. 뭐 별짓거리 다 하잖아요. 근데 그런 시기들이 점점점 변동폭들이 점점 빨라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빨리 적응하지 못하시면은 앞으로 다가올 더 큰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나는 긍정적으로 돌파구를 찾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적응을 못하면 이렇게 고성장을 보이고 있는 성장 산업과 성장 업종과 성장 기업들에 대해서도 나는 눈을 뜨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카카오톡에 대해서, 예를 들어 카카오톡에 대해서 이게 뭐 하는 거야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카카오톡이 뭐?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기존에 카카오가 이만큼 주가가 오를 수 있었던 거는 카카오톡이라는 중심 안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활용하고 많은 것들로 매출을 불러일으키고 많은 것들로 돈을 벌면서 성장을 해왔어요. 근데 카카오톡을 사용하시는 많은 우리 또 젊은 연령층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분들이 카카오는 절대적이겠구나. 카카오톡이라는 거 그 다음으로 뭔가 더 이거를 제끼고 새롭게 나타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으면 그때 카카오를 매도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산업이 바뀌어가는 거를 적응을 하면서 따라가 주셔야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 포인트도 생긴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온대라고 해서 전기차 관련 종목들 투자하시죠. 똑같은 거라니까요. 근데 내가 지금 일상생활에 플랫폼이 차지하고 있는, 내 일상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적다라고 해서 카카오를 좀 이렇게 잘 안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뭐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만큼 정말 아직도 성장할 수 있는 폭은 무궁무진하다. 저는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저희 개인적인 의견을 좀 전달을 해드렸고, 어찌됐건 시장이 항상 또 주는 기회에 대해서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시장이 좀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잘 잡으면서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은 또다시 뭔가 의미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캐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15만원 밑에서 준비를 좀 하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4일 동안에 요 아래 꼬리에서 분명히 시간이 있었고, 제가 이제서부터는 사라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는 꼭 좀 사야 된다. 기존에 여기서 준비를 좀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좀 15만원 밑에서는 여전히 매수 찬스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일시적으로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또다시 한번 상방으로 고개를 들어줘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다 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양한 기회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시장에 뒤처지지 않게 잡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단타 같은 종목들도 꾸준하게 수익을 좀 챙기면서, 단타로 수익을 챙겨가면서 나머지는 또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될 종목들은 준비를 해가야겠죠. 폴더블 관련해 가지고 지금 또 굉장히 흥행하고 있는데, 폴더블 관련 쪽으로 해서 준비를 해야 될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 못 간 종목이 또 실적도 좋은 놈, 오늘부터 제가 추천을 또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VIP방에 오셔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략적이고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될 때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벤트 끝났지만 결국에 여러분들 이벤트가 아니더라도 너무나 저렴한 금액이잖아요. 망설이지 말고 그 고민하는 시간에 주가 다 날아가요. 아깝잖아요. 그죠? 저도 열심히 분석하는데 딱 그때 오셔서 참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든단 말이죠. 그래서 얼마든지 저렴한 금액이고 가입비 이상 충분히 다 뽑아갈 수 있으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오셔서 저랑 같이 한번 좋은 성과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010-229-2353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하시면 되고요.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